뉴스공장에서 국힘문을 닫을 큰 건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유일하게 변수 아닌 변수가 될 2개 심층 보고드립니다. 먼저 국힘을 파산으로 이끌 행복한 소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겠다고 해서 나왔어 내가. 지금 도이치 다시 도이치, 하잖아요. 예. 그런데 도이치가 그 김건희가 달려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 공직선거법도 지금 한 공소시가 3달 남았잖아요. 맞아요. 8월까지 남았어요. 도이치에서 공직선거법이 빼박으로 걸릴 가능성이 매우 커요. 윤석열 397억 물어내야 돼. 뭐냐면은 유일하게 그 대선 과정에서 2021년 대선할 때 도이치 관련해서 유일하게 증거로 윤석열 캠프에서 내놓은 게 신한증권 거래 내역이거든요. 맞아요. 김건희에. 맞아요. 그때 내놓고 싶어서 내놓은 게 아니고 네. 그때 하도 홍준표하고 이제 TV 토론할 때 홍준표가 그거 봐, 그 안 했으면 까면 되는 거지 왜 안 까? 안 까는 건 했으니 주가 조작 했으니까 못 까는 거 아니야? 하니까는 까겠다 해갖고 TV 토론에서 그걸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초기에 일부만 딱 공개했지. 그래서 그때 윤석열 국민 캠프에서 2020년 10월에 저렇게 내놨거든요. 신한증권에 남아있던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 전부를 그 이모 씨라고 골드만삭스 출시라는 맞아. 그 사람한테 속아갖고 네. 맡겼다가 손해만 봐갖고 첫 번째 선수. 동부증권으로 다 옮겼다. 예. 자기 신한증권에 있는 도이치모터스를 이모 씨하고 아주 절연을 하기 위해서 아주 학을 띄워갖고 맞아. 증권은 계좌를 다 비우려고 다 옮겼다 동부증권으로. 네. 그러면서 거래 내역을 한 23장을 예.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때 공개를 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은 저렇게 23장 정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57만 주를 갖다 다 동부증권으로 넘겼다 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은 도이치모터스, 동부, 김건희라고 이렇게 딱 찍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동부증권으로 다 넘겼다 하면서 5차례에 걸쳐 그 밑에 보면은 도이치모터스하고 그 이게 리모컨이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갖고 안 나오는데 5차례에 걸쳐서 넘겼다고 지금 저렇게 공개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들 우리 그때 그런 줄 알았어. 그런 줄 알았죠. 그런가 보다 진짜로. 그럼 넘겼네. 이모 씨하고 절연해 갖고서는 했구나. 대선에서 저런 자료까지 공개했는데 저건 그렇지. 사실이겠지.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저 도이치모터스 그 거래 수량하고 예. 얼마나 넘겼는지 이거는 다 지웠어요. 예. 그러면서 그때 공보팀에서 말한 게 뭐였냐면은 그건 개인정보라서 지운 거다. 어. 근데 사실 또 그 전에 도이치모터스 살 때는 매수할 때는 다 그걸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예. 유독 타사로 넘겼을 때 동부증권 넘긴 거래만 다 지웠거든요. 예. 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 진짜 넘겼구나. 기자들 다 그때 깜빡 속아 넘어갔어요. 그때 저하고 그때 TBS 뉴스공장에 나와서 한참 그렇지. 설명하셨어 저거. 네.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신한증권에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다음 넘겨주시면은 다음. 원래는 타사 동부증권 넘기면은 저렇게 타사 출고라고 찍힌다는 거야. 그렇지. 저거까지 얘기했어. 근데 저걸 깨끗하게 지운 거예요. 아. 왜 지웠을까? 위조야 위조? 사무소 위조? 일종의 아니, 위조죠. 그러니까 변조야 위조야? 변조지. 저거를 변조. 지웠다고 얘기도 안 했어. 변조지. 우리가 약간 나중에 변조예요, 야 이거 원래 신한증권에 물어봤더니 타사 출고로 찍혀야 된다 이거. 근데 이걸 지웠지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지웠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지운 건 맞다는 거야. 그때 윤석열 캠프에 공보팀장인 우모 씨라고 있어요. 조선일보 기자 출신. 이 친구가 와서 지웠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왜 지웠냐? 정말 이모 씨하고 절연을 하기 위해서 다 동부증권으로 넘겼으면은 지울 게 아니고 빨간 줄 쳐서 강조해서 해도 시원할 그렇지, 판인데 그렇지. 이걸 왜 일일이 수고스럽게 요거 깨끗하게 다 3년 전에 지웠느냐? 3년 전에 요거 어디 거절한 거나 기억나요? 그게 지금 공직선거법에 딱 걸리는 거예요. 저게. 아. 거짓말이거든. 왜냐면은 저렇게 됐으면은 지울 이유가 없다 다 지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게 5차례에 걸쳐서 지운 빈칸이 남아 있거든. 예. 동부 김건희 이렇게 예. 5차례에 걸쳐서 동부증권으로 넘겼다는 거예요. 예. 2010년 5월 20일 하루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2010년 한 번에 다 넘기지 못하러 5차례에 걸쳐서 넘기겠어. 그것도 하루에.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게 타사 출고가 아니고 동부증권에 있던 도이치 주식이 그때 김건희 주식이 동부증권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한증권으로 넘어왔다면은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은 만약에 입고가 됐다면은 출고가 아니라 입고가 됐다면은 그거는 쭉 입고 내역이 왜냐면 매수가가 얼마인지를 다 다를 거잖아요. 동부증권에서 예를 들어서 도이치 주식을 5천 원에 샀을 때도 있고 3천 원에 샀을 때도 있고 4천 원에 샀을 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걸 다 넘겨주게 돼 있어. 그래야만이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거든. 이렇게 타사에서 들어온 건데 공가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때 하도 조지니까는 공개는 한다고 했으니까 뭔가 공개는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저게 타사 입고라는 걸 지워버리고 이거 우리가 옆에 동부증권이라고 남아 있으니까 그렇지. 찍혀 있으니까 동부증권으로 넘긴 거야. 그렇지. 입고를 출고처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울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안 그러면 지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의심되네. 저거는 지금 공직 허위 사실 공표니까 이재명 후보가 걸렸듯이 지금 그건 재편받듯이 비교도 안 되지. 똑같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은 국민의힘에서 397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네, 공감합니다. 정말 윤석열 때문에 국짐은 공중분해를 당하기 직전 같습니다. 그러나 바둑의 관점에서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선에서 유력 상대당인 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가 상당해 지지율로만 보면 무난한 대선 승리가 예상되는 게 일반적 관측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검찰의 온갖 수사를 다 받은 탓에 대선 때면 등장하는 의혹이 더 나올 게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쉬워 보여도 어떤 대선도 그리 만만치는 않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선 가운데 최고 득표율은 2012년 박근혜 후보의 51.55%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이번 선거를 쉽게 볼까 걱정이라고 하신 발언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재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모두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대선이 시작되면 재판은 연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계속돼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 것입니다. 아마 국민의힘은 대선에 패하면 대선 다음 날부터 헌법 84조 논란을 벌일 것입니다.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당연히 중단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를 두고 계속 정통성을 흔들려 시도할 것이고 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이후 선거에서 국민들이 내릴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선거법 재판입니다. 2심 무죄 선고 뒤 대법원에 올라온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은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새 2차례 사건 심리가 진행되는 등 이례적인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대선 전에 결론이 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은 6월 3일 대선 전에 결론을 내기 위해 이런 속도전을 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 역시 이 후보에게 결정적 장애가 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의 수로는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등이 존재하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파기자판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우의 수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대선 전까지 최종심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체 대선 판도를 흔들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 봅니다. 즉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대선은 변수가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어제 대선 후보 선출 직후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는 등 대통령 바로 아래 경호 등급인 을호 경호로 이재명 후보를 지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부분이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매우 우려가 됩니다. 해당 부분 민주당이 꼭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원아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